신념의 법칙이란 강하게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든지 할 수 없다고 믿는지 둘 다 사실입니다. 신념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불행한 일은 암이나 심장병이 걸린 사람들과 같은 많은 환자들이 종종 그들의 의사와 친구들에게 위의 이야기에서 언급된 것과 똑같은 신념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어.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어. 나는 희생자야. 나의 수치가 올라갔어. 와 같은 신념은 환자의 충분한 자원들에 대해서 종종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리고 우리 주변 세상에 대해 가능한 것들에 대한 신념은 일상적인 효율성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제한하는 신념뿐만 아니라 자원으로서 기여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념의 파워는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무작위로 두 개의 똑같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시된 학습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재능이 뛰어나다고 소개되면서 선생님에게 맡겨졌습니다. 나머지 그룹은 머리가 둔하다고 소개가 되면서 선생님에게 맡겨졌습니다. 1년 후에 두 개의 그룹은 다시 지능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게 고의로 재능이 있다고 소개되었던 그룹은 이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머리가 둔하다고 소개가 되었던 그룹의 대다수는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닙니까?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신념이 그들의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100명의 암의 생존자들, 10년 이상 그들의 증상을 역전시켰던 환자들에게 성공을 이루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특별히 다른 것들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두드러진 치료법은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일부는 기본적인 의료 치료에 해당하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또 일부는 영양학적인 접근법을 사용했으며 나머지 일부는 정신적인 요법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다른 일부는 심리학적인 접근법에 집중했고, 일부는 전혀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체 그룹의 공통적인 특징으로서 유일한 것은 그들 모두가 자신이 선택한 접근법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제한하거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신념의 파워에 대한 또 다른 예는 4분 마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1954년 5월 6일 이전에는 인간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달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서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9년 후에 로저 베니스트가 4분의 벽을 깨뜨렸던 역사적인 날이 있기 이전에는 그 어떤 선수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로저 베니스트의 위협이 있은 지 6주 이후에 오스트리아 선수인 존 런디가 그 기록을 2초 단축시켰습니다. 그 다음 9년 이내에 거의 200명의 사람들이 한때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장벽을 깨뜨렸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예들은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지력, 건강, 관계, 창의성의 정도, 심지어는 행복과 개인적인 성공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준다면 신념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신념을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념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가 신념의 효과를 인식하기도 이전에 혹은 신념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도 없었던 어린 시절에 부모님, 선생님, 사회적인 양육 환경과 미디어에 의해서 이미 설정되어 버립니다.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오래된 신념을 재구성하거나 변화시키고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잠재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신념을 각인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NLP가 아마도 현존하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흥분되는 마음의 모델과 행동적인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NLP의 과정을 통하여 신념과 신념 전략은 분명하게 구성되고 인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한적 신념 가운데 세 가지 가장 일반적인 영역은 절망감, 무력감, 그리고 무가치감이라는 문제에 집중됩니다. 이 세 가지 신념의 영역은 개인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절망감은 특별하게 바라는 목표가 가능하다고 믿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절망감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나의 통제력의 밖에 있다. 나는 희생자이다. 라는 느낌으로 특정 지어집니다. 스피치의 변화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스피치를 잘하고 싶지만 스피치를 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절망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가능하다고 믿어보면 어떨까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로서 태어납니다. 창조주의 모습으로 창조주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이룬 사람이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무력감은 비록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자신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믿을 때 생겨납니다. 무력감은 다른 사람들이 이 목표를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그것을 이룰 만큼 충분한 능력이 없어라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 사냥꾼들은 어린 코끼리를 잡으면 큰 나무 둥지에 쇠밧줄로 묶어둔다고 합니다. 새끼 코끼리는 동망을 시도하다가 계속 쇠밧줄에 의해서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는 도망을 갈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 어미 코끼리가 되었을 때 작은 쇠 말뚝에 묶어두면 충분히 그 쇠 말뚝을 뽑아버릴 힘이 있지만 코끼리는 도망가는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커스단의 코끼리로 전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발표하다가 수없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나는 발표를 할 때마다 긴장되고 떨려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발표할 자리가 되면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발표 공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가치감은 비록 바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도 가능하고 자신도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믿을 때 생겨납니다. 무가치감은 종종 나는 사기꾼이야. 나는 행복하거나 건강하게 살아갈 자격이 없어. 한 인간으로서 나에게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해라는 느낌으로 특정 지어집니다. 이 무가치감은 어린 시절의 여러 권위자들의 반복적인 말과 행동에 의해서 무의식에 각인된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꾸지람을 듣거나 신체적인 체벌을 경험하다 보면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됩니다. 일단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면 그 자아에 맞는 부정적인 행동을 반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형성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린 시절의 권위자들에 의해서 어떤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었는지는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지만 어른이 된 이후에 그것을 바꿀 책임은 100%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NLP라는 두뇌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NLP는 미래를 위한 희망,
유능감과 책임감, 자존감과 관련된 신념으로 이러한 제한적 신념을 바꿀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고상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NLP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신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